포항 여객터미널에서 하루 딱 한 번 그 섬으로 가기 위한 갯길이 열립니다. 들뜬 마음으로 미지의 섬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뎌 보는데요. 익숙했던 일상과 도시를 저만큼 두고 드디어 그 섬을 향해 출발입니다. 하늘이 평온히 길을 열어주어야 닿을 수 있는 섬. 그 섬은 바로 볼수록 매력적인 섬, 울릉도입니다. 동해바다를 3시간 반 동안 줄기차게 항해한 끝에 드디어 그 섬, 울릉도의 관문 도동항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깎아지른 바위 절벽과 그 위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바로 울릉도에서 많이 자생하는 향나무인데요. 오랜 세월 이 절벽 곳곳에서 군락을 잃은 향나무들은 기암절벽이 많은 화산섬 울릉도에 온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울릉도 여행,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케이블카도 보이고 우뚝 솟은 전망대도 보이는 곳으로 길목을 잡고 들어섰는데 그 길이 바로 독도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독도박물관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건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쪽으로 오긴 왔는데 독도박물관에는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안에 들어가시면은 정말 많은 볼거리,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와서 한번 구경하시고 저는 여기 이제 독도 전망대로 올라가서 독도 전망대를 여러분과 함께 구경해보고자 합니다. 독도박물관을 들르지 않고 지나쳐온 것이 못내 아쉽지만 우리 땅 독도를 곧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로 가슴은 울렁거리기까지 합니다. 맑은 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다는 독도 전망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떠보지만 아쉽게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독도로 본 적도 옮겼고 또 지금 비록 오늘 못 가지만은 이 독도를 보고 싶어서 이 독도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올랐었는데 독도를 못 본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고 하지만 독도를 눈앞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황홀한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개할 노릇이죠. 그렇죠. 치밀어 오르죠. 예. 네, 그래가지고서 확실히 저희 민족 정체성도 밝히고. 예. 독도도 혹시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일 아침 8시 내일 갈 아침에 거예요. 또 가실 들어갈 겁니다. 거예요. 네. 내일 가셔서 그럼 확실히 우리 땅이라 하는 거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치고. 영영 표시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는데 예. 직접 와서 한번 이렇게 보고자. 우리 땅이 맞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색하고요. 차라리 그러니까요. 이런 방문이나 이런 더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인데 예.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아, 그러면 그 독도라고 얘기가 독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거기에서 할 수 있던 행동을 오늘 살짝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함창으로. 예.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독도가 자리 잡고 있는 동해바다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땅 독도의 앞바다를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일구며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바다를 첫날 여정의 마지막 풍경으로 새겨봅니다. 항구의 어둠이 걷힐 때쯤 온 밤을 바다에서 보낸 오징어 배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해의 붉은 해도 솟아오릅니다.
울릉도의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본격적인 울릉도 탐험의 첫걸음은 아무래도 성인봉이 우선이겠죠? 여우 얼굴처럼 생겼다고 하는 울릉도에서 그 코 부분에 해당하는 성인봉을 지난 후 나리분지까지 이어지는 길. 녹록치 않은 하루가 될 듯합니다. 정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은 힘이 넘칩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보니 도동항이 어느새 저 아래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바릅니다. 울릉도는요, 예. 배에서 내리고부터는 끊임없이 화산섬 울릉도 아니랄까봐 성인봉 오르는 길은 계속 초입부터 아주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보여주는 워밍업. 여기에서는 식물의 천위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자라는 분포도가 달라지는 달라지는 시점이에요. 부분이죠. 예, 이제는 우상 고르새 뭐 이렇게 하고요. 밑에 제일 바닥에는 네. 이제 양치 식물들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양치식물. 예, 그래서 여기 오면은 여기가 열대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밀림처럼 이렇게. 상당히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예, 주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시림이라고 그래요. 원실이. 예. 울릉도의 가장 깊숙한 곳. 어떤 훼손이나 변형도 없이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숲에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자색 나무들이 많습니다. 여기 무슨 일에 다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구름다리. 구름다리입니까? 칠선 외 그 모작격 합니까? 아기자기하게 놓인 구름다리에 들어서자 이번엔 성인봉 산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생김새 한번 늠름하고 힘이 넘칩니다. 예, 말잔등이라고 그래요. 말의 잔등처럼. 예. 말잔등처럼 생긴 능선을 비롯해 봉우리 산자락마다 재미있는 이름과 유래도 많은 곳이 바로 울릉도. 아이고. 이렇게 출렁다리를 건너는 건 예기치 못했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고사리 종류잖아요. 예. 그렇죠? 원시의 숲을 헤치며 걷는 동안 어느덧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르막이에요. 예. 자, 여기가 그 최고의 깔딱고개입니다. 참 편하게 그거 간다 해놓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갑니까? 요 에스컬레이터 깔아놨잖아요. 계단. 오다 보이기는 뭐 여섯 정말 숨이 깔딱 넘어갈 정도로 기진맥진할 즈음 눈앞의 쉼터가 반갑기만 합니다. 저 내려다 보이는 저 항구가요. 예. 저동항인데요. 저기 저동항입니까? 예, 저게 이 어업 전진기지예요. 동해안에. 전진기지. 예, 와. 그래서 이 오징어 배들이 저기에 다 들어오죠. 그나마 저동항 근처 저 바닷가 쪽에 이제 밤 되면 막 불 반짝반짝거리겠네요. 예, 어아 불빛. 으아 불빛. 예. 오징어 배에서 이렇게 불이 밝아지는 그게 저쪽 너머에 어떤 이 위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 어아 불빛 잔치죠. 아니 그리 으아 불빛 하듯이 그대로 뭐 으아 이 얘기죠. 예.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저동항은 어업 제반 시설을 갖춘 어업 전진기지로 태풍이나 기상특보 때 동해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들의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등산로라기보다는 탐험로에 가까운 길이 다시 이어집니다. 얽히고 설킨 나뭇뿌리 위를 걷는 재미도 제법 쏠쏠합니다.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횡재처럼 식물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게 좀 특이하게 비네요. 빛깔이 윤기도 나고 잎에 보면은. 아, 저거요. 섬노루기입니다. 섬노루기. 예. 섬노루기인데 저기 봄에 꽃이 피어요. 하얀 꽃이 핍니다. 노루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섬노루기. 여기저기 앙증맞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그거를 어디 울릉도 사투리를 하면은 계락 예. 빛깔이 아니요. 계락천지 빽깔이다. 계락 천지 빛깔이다. 예. 계락이다. 재밌습니다. 예. 벤치에 계락이다. 계락 천지 빽깔이다. 예, 벤치에 절벽에 예, 계락 천지 빛깔이. 예, 올라갑시다. 계락이다. 경상도 말과 울릉도 말이 이렇게 다른가요? 요런 길만 있으나 산이라는 게 오르막이 있으면 또 평지도 있는 법이죠. 가사가 또 바로 오르막이죠. 자, 이다
네. 잠깐만요. 예. 저기 여기서부터는 예. 이제 섬조리대. 섬조리? 예, 대나무의 일종이죠. 예. 섬조리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예, 저 밑에서 못 봤어요, 제가. 예, 그렇죠. 올라오면서 예. 처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동백나무 숲이 예, 지났잖아요. 동백나무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치식물. 예, 예. 양치식물. 고사리 뭐 비슷하 이런 많대요.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리대. 이 대나무 종류가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아마 위로 올라가면은 능선상에 쭉. 아, 조리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까? 역시나 울릉도의 특산 식물인 이 섬조리대가 보인다는 건 그만큼 높이 올라왔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천연 원시숲의 보고답게 다채로운 식물들이 저마다 눈길을 잡아끕니다. 자, 이거 마지막 깔딱고개예요. 야, 아직 멀었습니까? 다 왔어요. 다 왔다 소리 믿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기대했더니 역시나 또 다른 길이 돌아 나오네요. 길손을 맞이하는 숲의 반가운 몸짓들. 나무와 숲과 공기가 어우러진 천연 숲의 기운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산행의 진정한 맛이기도 하겠죠. 자, 이 나무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예, 여기뿐만 그래요.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도요. 저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서 있죠.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이게. 예. 많이 추워서 그랬나? 추워서 그럼 옹기종기 뭐 했는 겁니까? 그럼 이 아니요. 나무가 뭐지, 이게? 누도밤 나무인데요. 아, 울릉도만 자생한다는 너도밤나무에. 예. 근데 이 누도밤 나무에는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사람. 예, 산신령이 예. 이렇게 어느 마을에 와서 이 나무를 100그루 심으라 그랬어요. 예, 밤나무 100그루 말이죠. 예, 밤나무든지 이제 그 밤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예, 예. 100그루 갖다 심었는데 세어보니까 음. 99그루가 된 거예요. 아하. 한 그루가 99그루. 모자랐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한 그루가 모자라잖아 이랬더니 그 뒤에 멀리 있던 그 너도 밤나무가 나도 밤나무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신령이 선생님. 너도 밤나무냐. 너도 밤나무냐? 이게 이제 너도 그래서 밤나무가 예, 돼버렸네요, 예, 그러면. 이름의 유래도 재미있지만 한 둥치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온 형상 또한 재미있는 나무가 바로 이 너도 밤나무입니다. 이렇게 상층부 쪽에 분포하는 희귀수목을 구경하며 성인봉을 오르는 것이야말로 울릉도 여행의 깊은 묘미 중 하나죠. 네, 요건 진짜 마지막 빛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지. 예. 예. 몇 번을 쏘은 끝에 이번엔 진짜 마지막 깔딱고개입니다. 이제 성인봉입니다. 성인봉, 돌 표지판 비네요. 말로만 듣던 성인봉. 이 성인봉에 올라서서 주변 경치를 보려고 했는데, 주변 경치 하나도 안 보여요. 1년에 300일 정도는 안개로 뒤덮인다는 성인봉. 바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산의 변화무쌍한 기후가 금방 안개를 몰고 왔다가 다시 흩어버리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성인봉 정상에 내가 왔노라. 기억보다는 사진이 오래 남겠죠. 성인봉 정상에서 그 흔적을 만들어갑니다. 성인봉에 와서 우리 또 인증샷을 또 한 장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뭐 가까이 좀 붙어볼 수 예, 있어. 우리 사진 찍읍시다. 예, 예. 자, 그 뭐 그냥 밋밋하게 찍는 것보다 또 뭐 그 옛날 여기 울릉도가 우산국이었으니까 우산국에 또 특이한 뭐 또 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배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예. 자, 네. 가물어차. 가물어차. 아, 다시 할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가물어차. 목도는 한다! 이젠 나리분지로 내려갑니다. 여기 나리 분지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네. 이 데크 계단으로 해서 1570개가 있어요. 1570개. 네. 대단히. 그거 다시 살려봤어요. 네. 저 밑에 끝없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성인봉에서 북쪽으로 내려가야 나리분지에 닿을 수 있는데 그 길의 계단이 1570개라니 가니까 이제 내려갈 길이 시간이 벌써부터 나죠. 아득해집니다.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숲의 분위기, 숲의 비밀스런 고요함이 그 고단함을 모두 씻어줍니다. 희한하네, 요거. 어휴. 뻥 뚫혔어요. 선피나무라는 이름의 이 나무,
꼭 일부러 속을 파낸 것만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더 기이해 보이는 선피나무. 나무 속이 텅 빈 덕분에 옛날부터 울릉도 사람들이 굴뚝 세우는데 요긴하게 썼다고도 전해집니다. 울릉도 자색나무들과 안개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숲의 모습. 호주머니에 한 폭 살짝 넣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눈앞의 산이 멀어졌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넓은 평지인 나리분지가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쪽 편에 오른쪽이 나리분지. 저쪽 보이는 마을 말이죠? 마을이 네. 나리분지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륵봉이 보이고요. 미륵봉.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저 끝에는 네. 송곳봉이 보입니다. 아, 저쪽에 보이는 송어봉입니까? 네, 송곳봉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여기 토막집 하나가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저 또 밑에. 토막집도 보이죠. 예, 예. 그 뒤로는요 알봉분지라고 해서 알봉분지. 예, 울릉도의 하산은요 성인봉 기점으로 해서 솟아 올랐다가 칼테라 현상이라고 해서 네. 이 지진판이 이렇게 식으면서 푹 꺼진 데가 1차로 그 발생한 데가 나리분지고요. 2차로 또 이제 그 알봉분지가 예, 생겨난 거죠. 화산 활동으로 생긴 독특한 산세가 마치 울릉도의 느낌표처럼 곳곳에 포인트를 남겨놨군요.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았던 원시숲의 고요함을 빗소리가 가득 채웁니다. 안개가 수시로 오가듯 예고 없이 비를 쏟아내는 것도 성인봉의 특징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는 것도 흔한 현상 중 하나죠. 자, 이제 빛이 보이는 거 단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기뻐하세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평지예요. 아, 이제부터는 거의 평지고요. 예, 나리분지까지 우리가 이 평지지만은 걸어가는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약 30분이요. 30분. 예. 아, 30분 정도에 이제 가뿐하게 뭐 갈 수 않겠으면 평지인데. 예. 그 그런데- 험한 길도 내려왔는데. 예. 그런데 이 길은요, 예.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예. 아, 지금 완전 뭐 산림역 하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울릉도에서 보기 드문 평지, 나리분지로 들어섭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던 그 투막집이 마중 나온 듯이 다소 곳이 앉아 있습니다. 그저 비바람이나 피할 정도의 움막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투막집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억새로 지붕을 이렇게 엮었고요. 우대기도 억새로 했는데, 우대기가 또 뭔데? 우대기는 우리 이제 베란다식으로 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못 나가니까 예. 집 안에서 돌아다닐 수 집 안을 있게끔. 보호해주는 게네, 그렇게. 예. 이렇게 우대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어 눈이 많이 와도 울릉도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대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이제 베란다 역할이네. 예. 예. 이거는 문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내려놨다가 네. 이제 낮에 활동할 때는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한번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렇게 딱 거는 것도 이렇게 나무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억새로 만든 발을 달아 출입문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는데요. 예, 이쁘다기보다는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예. 그래, 쓰기 편하게요. 쭉. 흔한 억새로 만들었지만 지혜가 가득한 집이라는 사실 이제 인정하시겠죠? 네, 85년에서 87년까지는요. 예. 이런 집들이 그래도 몇 채 남아 있었어요. 아, 며칠 남아있고 예.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는 거는? 예, 예, 그때까지 87년까지 예, 살았습니다. 새로 짓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가 빠져나간 게네요. 네. 여기 살았고요. 그걸 이제 지방문화재로 예. 지정을 하죠. 이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소를 집안에 들여 함께 키우고 몇 날 며칠 내리는 눈 때문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어느 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한때는 이 집에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투막집에 쓰였던 나리분지의 억새는 이젠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으니 올 가을에도 오래도록 들판에 남아 황금빛 물결을 만들겠죠.
투막집에서 나리분지 마을 쪽으로 내려오다가 울릉국화 자생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한 건 알지만 경비가 참 심하다 싶습니다. 이 펜스 쳤는 게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자생지면서 천연기념물 52호로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여기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여기가 가장 많이 울릉국화를 볼 수 있는 곳이네. 그렇죠. 언제든지 오면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울릉도 특산종인 울릉국화는 천연기념물 제52호로 보호되고 있는데 울릉국화뿐 아니라 그 자생지까지 보호하기 위해선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이 풀들은 섬백리향입니다. 섬백리향 역시 그 희귀성 때문에 울릉국화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 그 꽃향기가 백리를 갈 정도로 짙고 그윽하다고 합니다. 나리분지 마을에 다다르자 이미 어스름한 저녁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나리분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과연 울릉도에서 제일 평평한 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조선왕조 고종실록에 보면 나리분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리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하늘에서 부여한 천부의 땅이다. 물이 땅속으로 스미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꽉 들어서 있어 종이를 걸어도 햇빛이 새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요즘에는 관광지로 더 알려져 있지만 나리분지는 울릉도 최고의 옥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곡식들이 자라고 농부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토막집 촬영하다가 여기 보이기는 이거 뭐 캐는 것 같은데 뭐 캐시나 싶어요. 더덕요. 더덕이요? 네. 아, 저 나리분지에 더덕 많이 심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계 잠깐 좀 꺼주시랍니다. 여기 지금 몇 평 정도 하시는데요? 요 부분만 해도 한, 예. 한 3,000평 3,000평이요. 가까이 이 부분, 요 부분만 해도. 울릉은 전반적으로 다 더덕이거든요. 참나물도 예. 재배하면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 그 더덕 이거는 1년에 한 순간하면 한 3, 4년 늦게는 한 5년까지 놔두다 캐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건 몇 년째 지금? 요거는 한 예. 5년 자게 돼요. 아, 5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덕은 한 3년 정도 되면 3년 정도 되면은. 뿌리가 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썩고, 예. 썩는 거는 썩고, 크는 거는 크고, 뭐, 그렇죠. 아, 그럼 썩는 놈은 썩는 놈 놔둬버리고. 예, 놔두고. 일소리 안 되니까 다 말려주고, 약을 안 쳐니까 자연 그대로 말을 뿐이. 아, 그럼 비료도 안 줍니까? 비료도 안 주죠. 그 영양분이 있으면 야, 그러면 이 싱싱하지 진짜 최고의 더덕 맞네. 그 그렇죠. 소문대로. 그렇죠. 일손이 귀해서 제때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육지 더덕과 달리 울릉도 더덕은 심이 없고 아린 맛이 없어 생으로 먹어도 좋다는데 여기서도 넉넉한 울릉도 인심은 여전했습니다. 이거 원래 이거 손으로 그냥 막 뜯어가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 못해. 예. 아고가. 그 흙이 좀 많네. 거기 만들고 들어가 물에 찍어갖고. 물에 씻겨갈 거야. 물에 찍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씩. 하거든요. 갔대, 일한테. 많이 먹고. 낯선 길손에게 흔쾌히 더덕을 덥석 내주는 아주머니의 인심이 바로 울릉도의 훈훈한 인심 아닌가 싶네요. 많이 그래, 그 속모 내가 그래 많이 팔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시소. 예. 야, 이거 오늘 이거 먹고 제 또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둑 주는 거 이거 봐. 주지 지금 마. 사장도 뭘 하려고 못다.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뭐. 아이. 나리마을 안에도 투막집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대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는 어제 본 것과 거의 똑같은데 마당 한쪽에 돼지 축사가 있다는 게 다릅니다. 길 건너편에는 바람 많은 울릉도의 또 다른 토속집, 너와집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가보면 너와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는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요. 특히 예. 이 나리분지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m씩 예. 이렇게 막 쌓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며칠이 정도로 지나면은 많이 지붕을 덮죠. 아. 그래서 이 나리분지에서는요, 이 겨울 월동 준비를 뭘로 하느냐면은 예. 이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예. 집 가장자리에다 꽂고요. 예. 그리고 새끼줄을 연결해서 이웃집과 연결해 놓고 예, 예. 그리고 또 화장실 예. 화장실에도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 이웃집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예. 줄을 당겨보죠. 당기면 예. 안녕. 예, 뭐 이런 안녕하신가, 의미로. 예, 별일 예. 없으신가, 이렇게 그 안부를 묻는 그런 줄이고요. 예, 그럼 저쪽에서도 당기겠네. 예, 이제 뭐 괜찮다, 그러면은, 막, 예, 이제 무전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도 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새끼줄을 이렇게 돌려요. 아, 그러면 이 동굴이 만들어지겠네. 그럼요. 와, 그 동굴. 기발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굴로 해서 가는데 또 네. 여기는 남자, 여자를 구별했어요. 아, 화장실을 따로. 예. 아, 다니는 통로를요. 다니는 통로를. 아, 뭐 결국 화장실은 같은 예,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뭐 며느리나 뭐 시아버지가 이렇게 같은 아, 저기 마주치면 안 부딪히면은. 되니까 예. 예, 그렇게 구별을 했고요. 너와 집 역시 울릉도 사람들만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꿀떡이에요, 꿀떡. 아, 이게 꼴떡입니까? 예. 꿀떡인데 이 꿀떡이 그 다른 곳에서는 선피나무가 속이 비니까 예. 그걸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딱 갖다 아, 놓는데요. 선피나무 자체가 어차피 구멍이 뚫려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집은 좀 더 이 부잣집이었나 봐요. 왜? 요거는 솔송나무를 아. 속을 판 겁니다. 야, 예. 참 대단한 부잣집이네, 그럼. 이거는 인건비도 들어가는 긴데. 예. 이 속을 파서 이렇게 꿀떡 형식으로 했고요. 단단한 솔송나무 속을 판에서 만든 굴뚝. 그 정성이 더 놀랍습니다. 너아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너아를 나무로 이렇게 기아장을 올린 거하고 예. 또 이 우대기도 나무로 했다는 거예요. 예. 예, 투막집 같은 경우에는 억새로 지붕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노아집은 나무로 이렇게 집을 둘러쌌죠.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눈이 많이 쌓이면 집 안으로 안 밀려 들어오고 예. 방패 역할도 하네. 예. 그런데 이게 또 여름에는요, 예. 또 시원하고 예. 또 겨울에는 보온력을 또 더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울릉도산 천연 재료들을 가장 울릉도에 맞게 지은 집이 바로 이 너와집과 투막집인 것 같습니다. 석가래를 올리고 나무로 지붕을 덮는 이 형태는 울릉도 개척 당시부터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심전부 이 황토로 해서 진흙으로 예. 나무로 해갖고 집을 이래 아주 지금 튼튼하게 보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요런 거 보면은 우물정자 형식으로요, 예, 이렇게 예. 조금 홈을 파서 이렇게 끼워 넣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못이 없으니까 이제 밥을 끓여 먹는 부엌 바로 옆에 따로 소가 살 수 있는 마구간까지 들여놨는데요. 섬이라 소가 무척 귀했던 탓에 아마 울릉도의 소들은 집안에서 가족처럼 대접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울릉도 구경도 식후경입니다. 과연 어떤 상이 차려질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나물들이요, 네. 여기 다 나리분지에서 나는 것들. 아 이쪽에서만 예. 나는 거. 예. 그래서 먼저 이 전은요, 더덕전입니다. 네, 더덕하고 그리고 이 부지깽이 나무를 넣어서 이 전을 부칩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부지깽이 나물이네 새카만 거 요거. 네. 아 예. 그거 맛있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예. 명이장아찌예요. 아, 이 상당히 유명한 이 명이나물이네. 그래 명이장아찌. 울릉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예, 명을 맞습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이 삼나물인데요. 네. 학명적으로는 눈개승마라고 눈개승마. 하는데 사포린이요, 이 인삼보다 4배가 더 많다는. 야, 제가 요거는 필히 씹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네, 식감도 이렇게 네. 고기 맛이 나요. 아이고, 고기 맛나고 또 삼나물 사포닌도 많고 이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요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다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귀한 게 있네요. 명이 아유. 김치요. 명이김치. 네. 명이김치는 또 이 명이나물하고 또 다른 게 뭔데요?
젓갈을 넣어서 이렇게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명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까지 이 방부의 역할을 해요. 아, 명이 자체에서. 예.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은요, 딱 멈추고 그 맛을 계속 유지하는 게, 유지하고. 예. 아, 아주 독특한 게네. 울릉도밖에 맛볼 수 없는 게네. 네. 야, 이거 전부 다 먹어봐야 되네. 예. 이거는 울릉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고비예요. 고비. 항상 제사상에 항상 올라가는 게 이 고비예요. 예. 그 육지에서는 우리 고사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고비를 많이 씁니다. 아, 자, 이거는요, 미역치예요. 아, 치나물. 이 치나물 봄에다가 이제 말리 있는. 네, 말려서 이렇게 그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볶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산채 비빔밥. 지금까지의 산나물이 모두 들어간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죠.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군침이 절로 나오는데 천혜의 울릉도 땅을 뚫고 올라온 이 보배로운 나물 맛이야말로 맛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울릉도의 별미입니다. 아까 기다려도 삼나물 잘 맛보겠습니다. 네. 고기 맛이 난다는 이 삼나물은 또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진짜 아까 고기 맛이 고기 나죠? 씹는 맛이 나네. 네. 아,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아, 입안에서 싹 돕니다, 이게, 맛이. 아, 이거 한 개 더 먹어야겠다. 그간 여정의 노고남이 이 울릉도 산나물 밥상 앞에서 한꺼번에 다 풀리는 듯합니다. 울릉도의 하루 해가 다시 저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관음도에 갈까 합니다. 울릉도 동북쪽에 떨어진 작은 섬 관음도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섬입니다. 올여름에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이죠. 비치빛이 감도는 동해 바다를 끼고 관음도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폭포. 정말 감탄사 절로 나는 시원한 풍경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저게. 아, 이건. 원래 평소엔 볼 수 없는 폭포인데 마침 비가 온 뒤라 이렇게 멋진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야, 이 높게 올라가는. 자, 그럼 이제 관음도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관음도를 저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전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어서 예. 여기 이게 7층 높이입니다. 아, 상당히 높은 높이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예. 있고 계단도 설치되어 있고. 관음도에 가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었던 섬 관음도는 이제 울릉도의 일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하, 있는 분이 뭐 배 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야. 예. 저 바위, 저게 뭡니까? 저거는 삼선함의 제일 큰 선녀바위. 아, 그걸 선녀바위. 새 선녀가 아, 내려왔다고 그래서 삼선함이죠. 예. 그리고 또 이쪽을 보게 되면 저기에 또 큰 섬이 하나 보이는데. 아, 저거는 두 번째로 큰 예. 죽도입니다. 아, 이 울릉도, 울릉도에서 예, 두 번째 큰. 울릉도 다음에 죽도. 그리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예. 세 번째로 큰 예. 관음도로에 와 있죠. 아, 예, 지금 지금 가는 가는 길목이 있으니까. 예. 관음도에 대해서 살짝 이 조금 내용을 알고 한번 더 가보고 싶네요. 예. 관음도는 하여튼 태고 쪽부터 여태까지 무인도로 있었는데 태고 쪽. 예. 이게 한 3년 정도 공사를 해서 예. 이 다리도 놓고 이제 관광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그 태고 쪽부터 원시로 있던 그런 섬을 가게 된 거죠. 아, 예. 그러면 예. 완전 태고 쪽부터- 원실이. 예, 태고 쪽. 예. 예, 억수로 지금 궁금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련하도록 맑은 바다 위를 지나 드디어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 또 빕니다. 예. 억수로 갚아야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조금이 안 속을랍니다. 올라가시면 맨날 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 캐가 뭐 사람 죽 건데요.
조금 있으면 숲이 나오니까. 아이고. 다리를 건너오니 이번엔 저만치 울릉도가 건너다 보입니다. 그리고 관음도의 바다와 동백나무 군락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예, 저 와달리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가 배고, 이제 죽도가 배고, 예, 일경이죠, 여기도. 싹 다 보입니다. 예. 사진작가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 풍광. 울릉도 밖에서 보는 울릉도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죽도가 좀 더 가깝게 보이는 관음도. 본격적인 관음도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야, 가영을 장안이 뭐 둘러싸기가 그늘도 되고 참 좋습니다. 이거. 예, 이게 이제 하여튼, 이 울릉 굴목인 후박나무와 예. 동백과에 어울러져서 잘 보존되어 있는 거죠. 여기 예.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예, 이쪽에. 굉장한 군락지입니다. 우선 동백과 후박나무 군락이 아주 이채로운 비경으로 펼쳐집니다. 이 빽빽한 숲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올해 8월 달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관음도는 섬 둘레가 모두 800m 정도, 걸어서 40분 정도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미지의 숲을 먼저 구경한다는 설렘 속에 걷다 보니 어느새 처음 들어섰던 그 자리로 돌아와지는 짧고 아쉬운 여정이었습니다. 못다한 아쉬움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달랠 수 있습니다. 관음쌍굴, 울릉도 3대 절경 중 하나죠. 관음도 사방이 바위절벽이라 배로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지의 섬이라는 것을 배를 타고서야 알 것 같습니다. 관음도에서 마주 보이는 산등성이 위에 건축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하는 중인데요. 동네 수군 출신인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높은 데 짓고 이 자리에 짓는 것은 예. 이 위치에서 예. 독도가 바로 뵙니다. 다 완공되고 나면은 독도 네. 전망대보다도 여기가 더 독도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가. 그렇죠. 여기 지금 저 안용복 장군의 그 사당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모신 데서 예. 독도를 잘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데죠. 예, 독도가 뵈는 데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안용복 사당입니다. 이곳에서는 독도를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섬 죽도, 그 너머에 있는 독도를 그려봅니다. 울릉도를 여행하다 보면 산비탈마다 특이한 설치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노레일인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일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밭이 이어는 경사지가 많고 전에는 전부 다 등짐으로 지게로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다 이거로까지 이용을 하죠. 대부분 다 같아요. 아, 예. 육체적으로도 덜 힘들고. 힘은 전혀 전에 요랑하면 힘드는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겠네요. 예. 아, 정말 좋은 용도로 편리하지. 활용됐네요. 일단 한번 타보기로 합니다. 특산나물이 많이 나는 울릉도에 유감스럽게도 비탈이 많아 그 옛날엔 등짐을 졌던 수고로움을 이제는 이 모노레일이 대신합니다. 파릇한 나물밭과 어우러진 바다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물이 귀하니까네. 예. 이거는 오랫동안 밭에 이거 재배를 하다 보면 오랫동안고요. 요즘에 이거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할 때 이거 삼사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거 기가 막히겠습니다, 가요. 예, 예.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여기 취나물 요거 하는 것만 1,500평 넘게 됩니다. 아, 1,500평. 꽃이 핀 부지깽이 나물은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 소담스러운 꽃이 인상적입니다. 나물밭 앞으로는 절경들이 펼쳐집니다. 나물밭 한가운데가 바로 관광지기도 한데요.
예, 저쪽에 보면 그 유명한 저 송곳봉 추산이라고 그러죠. 거기 그 밑에 또 저게 이제 세계 그 자연유산에 등록될 예정인데 저기가 그 코끼리 바위입니다. 그 치질유산에 등록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저건 유일하게 그 볼 수 있는 주상 절리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는 거죠. 예. 현포항 앞바다의 코끼리 바위로 잘 알려진 이 주상절리는 용암이 흐르다 바다와 만나 굳어진 것으로 장작을 차곡차곡 쌓은 듯한 모습이 꼭 코끼리의 피부와 흡사해 보입니다. 울릉도에서 수영하는 코끼리로도 알려져 있는데 뒤쪽에서 보면 또렷하게 새겨진 눈 모양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송곳봉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기는 평리라고 그러죠. 평리. 예. 그 평리라는 이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개척 시대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나마 여기 산이 높고 그렇지만 여기가 평지가 많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평리가 됐고 사람들이 많이 농사를 지면서 살았던 곳이죠. 주변 경치도 빼어나지만 사람들 인심도 좋아 살기도 좋다는 평리마을. 바로 이 마을을 지나치다 뜻밖의 잔치를 만났습니다. 들으시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뭐 동네 잔치하시나 봐요. 잠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마침 마을 부녀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었는데요. 조촐해 보였지만 정만은 듬뿍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떻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됐는지? 예, 수혜도 나고, 예. 또 어른들이 이제 또 마음도 좀 달래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 막, 갑작스레 이렇게. 자주 또 이런 모습을 하시는지? 예, 수시로. 수시로 하십니까? 예. 잔치를 준비한 부녀의 회원들도 대부분 50대 후반.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는데요. 울릉도 사람들의 끈끈한 정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녀 회원님들 계시잖아요. 예, 본영애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할매들 사랑해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 상당히 협조게 하십니까, 그럼? 예.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로 뒤바꿔 뭐 이래 지금 우리가 일정시대에 살았어요. 여기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학교 일정시대 일본놈 학교 6학년 졸업했던 거야. 예.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요. 여 해방되고 나갈 때 두드려 맞고 시서장 다 두드려 맞았다. 그 일본 사람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면요. 나쁜 놈들이지 뭐 일본 뭐 학교니 그 진짜 나쁜 놈들이 있었다 그거요. 요가 나갈 적에 해방되고요. 처음 국민학교 교장 내관에 시서장 막 학교 가고 막 일본 놈들이거든요. 그거 나갈 적에 혼란 났나요, 그 사람은. 독도 주민들한테요? 야, 주민들이 울릉도 주민들한테. 두드려 맞았지 뭐 예. 막 안 나가는 거. 이렇게 됐대. 잔치를 만났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국수 대접을 아주 푸짐하게 받았습니다. 솜씨도 있게 비고 맛도 있게 보이고요. 일단 맛은 뭐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예. 예전엔 좋은 날에만 먹었다는 국수의 맛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주 맛깔스러웠습니다. 나 국물 시원하다. 현포라는 아름다운 항구를 끼고 울릉도를 일구며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어 더 따뜻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엔 현포항에서 건너다 보이는 대풍감으로 가보려 합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지만 이 모노레일이 가는 재미를 더한다고 하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파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이 모노레일은 지금 39.4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노레일 경사가. 경사가 모노레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각도로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게 수평을 이루는 것은 이게 수평 장치가 돼 있어서 항상 지금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짜릿하게 이어진 모노레일 끝에서 동백숲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옛쪽에 예. 이 울릉도에서 불이 나면 강원도 쪽에서도 예. 울릉도에 향이 불난 걸 알았죠. 예, 그 향이 굉장히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알았다는 거죠. 야, 이거 멋지네. 예, 우리나라 이게 여기가- 10대 비경입니다. 10대 비경. 예, 우리 산지에 기자들이 정한
10대 비경을 아, 이 전체적인 풍경이 이게 예, 10대 산악 전문 기자들이 한국의 10대 비경 중 하나로 꼽았다는 대풍감 비경과 함께 멀리 현포의 송곳봉, 주상절리 코끼리 바위도 쪽빛 바다와 어우러집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기념 촬영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향나무 자생기는 지금 좌측에 저 바위에 붙어 있는 것들이 향나무입니다. 원래 워낙 많았었는데 대풍감은 향나무 자생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불이 나면 그 향기가 강원도까지 간다는 울릉도 향나무의 강한 향취가 대풍감을 감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밑으로 베는 것이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풍감. 대풍감. 예. 순풍을 기다리는 곳. 옛날에 옛적에 돛담배들이 저 밑에서 순풍을 기다렸습니다. 울릉도의 북서쪽 끝인 대풍감에서 백길을 따라 서남쪽 방향으로 돌아 나오면 태화항에 닿습니다. 태화항은 울릉도의 초기 개척민들의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죠. 울릉도 개척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태화마을에는 아직도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각성문이 저기 써있는 내용이 감찰사, 이기원, 고종, 이모년이라고 그러죠. 세월의 흔적에 묻혀갖고 사람 보이지만 또렷하게 아직 그 전까지는 조선에서 공도 정책을 썼는데 1882년에 이기원 감찰사가 여기 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육로로 배로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해갖고 이거 사람이 살아도 좋구나. 그리고 이게 뭐 아주 살만한 여건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 울릉도의 사람을 이주시키죠. 세종실록에 의하면 태조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니 김인후에게 명하여 그 땅을 비우게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조선 초에 이미 공도 정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고종실록 기록에는 섬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으니 비워두는 것은 허술하다.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한다. 부혹은 이규원을 검찰사로 보내어 철저히 조사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1881년 이규원을 검찰사로 임명합니다. 배 들어오면 도동항이나 뭐 다른 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는 그럼 이쪽으로만? 예, 맞습니다. 아주 질문을 잘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이 육지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육지 쪽에서 오다 보면 여기를 바라보고 오고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개척사 마을이 된 거죠. 정조실록 1794년의 기록에는 2년에 한 번씩 울릉도를 수색 토벌한다는 기록과 함께 섬의 서쪽 황토 구미진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 보니 논 60여 섬지기의 땅이 있고 그 왼편은 황토 구미굴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관군이 들어온 곳도 황토 구미, 즉 태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황토 구미는 지금도 역사의 흔적처럼 태항에 그 이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위 절벽 아래 선연하게 붉은 황토빛의 동굴이 바로 황토 구미굴입니다. 이 황토가 향나무와 함께 관리들의 울릉도 출장 증거물이 될 정도였다니 유명세는 이미 오래된 얘기라는 거죠. 울릉도 개척지인 이 태화마을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야트막한 집 한 채가 여행자의 발길을 잡아끕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이 집, 과연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빈집일까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아주 전설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신 지 오래됐어요? 나는 원주민. 원주민? 예. 그럼 몇 년 사시는데? 올해 70세이거든요. 70세. 그러면은 우때부터 해가 계속 여기에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살 때 얻고 왔대요. 어디서 사시다가? 포항 저쪽에 구룡포 옆에 대보 영일 거기에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고모,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3명을 이제 데리고 뗏목 타고 왔대요. 뗏목 타고요?
뗏목을 타고 그 거친 동해바다를 왜 건너왔을까요? 오동나무를 엮어 바다에 띄우고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건 항해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혼자 있으면은 진병으로 빨리 간다대요. 아, 일제시대 때. 예. 그래서 이제 애들 서희를 하나 업고 둘이 데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뗏목 타고 12살 뭉으로 치었대요, 우리 고모를. 12살 뭉으로 치아가 사위가 뗏목을 타고 울릉도 왔대요. 예, 예. 도털 배를 가지고 천을 가지고 도털, 천다꽃. 도털 달아가 바람이 없을 때는 올리고 바람이 셀 때는 내려오고 그리고 줄을 조정해가 이제 참으로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울릉도의 역사를 찾으러 왔다가 일제 억압의 현장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울릉도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간직한 섬인 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울릉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굽이굽이 이어진 오르막과 내리막을 수없이 지나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가파른 화산섬의 지형을 따라 길이 났기 때문이죠. 터널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곳도 많고 그 터널조차 넓게 낼 수가 없어서 한 차선만 있는 외길입니다. 빠르고 편한 것에 익숙해진 우리의 일상보다 더 기다려야 하고 불편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울릉도에 가고 싶습니다. 그 불편과 수고로움을 몇 배로 보상하는 볼수록 매력적인 섬이 울릉도이기 때문입니다.